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안식처가 되어드리고 싶은 책 읽는 자작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밤잠 설치는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평생을 자식 위해, 직장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문득 돌아보니 내 마음 기댈 곳 하나 없다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유튜버이자 작가인 최서영 저자의 어른의 품이라는 책에서 시작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으니 오히려 좋은 관계가 따라왔다. 고요. 이 문장이 제 가슴을 툭 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타인의 눈치를 보는데 써왔을까요? 50대, 60대, 그리고 70대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약 50분 동안 여러분과 긴 호흡으로 대화하듯 진행하려 합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오디오북을 듣듯 편안하게 머물다 가십시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깊은 통찰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영상이 끝날 즈음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꼈던 순간들, 비 오는 날 우산이 있어도 굳이 비를 맞으며 패배감을 씹어 삼키던 기억들 말이죠. 우리 시니어분들도 젊은 시절 그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동기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내 자식은 남의 집 자식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 냈던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는 숙제가 있으면 울면서도 밤을 새워 끝내던 아이였다. 고요. 번뜩이는 천재성은 없었을지 몰라도 무서워하면서도 끝까지 걸어가는 기특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 직후의 가난을 견디고 IMF 위 파고를 넘으며 가족을 위해 울면서도 일터로 나갔던 여러분의 그 기특한 뒷모습 말입니다. 이제 와서 나는 이룬 게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타고난 재능이 없어서 주목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삶이라는 숙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온 분들입니다. 무서워하면서도 끝까지 걸어가는 태도, 야말로 어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품위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손수 만든 음식 맛조차 기대와 달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팽개치고 누워버리면 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진짜 어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혹시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해서 혹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무서운 마음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무서워해도 됩니다. 울면서 걸어도 됩니다. 다만 멈추지만 마십시오. 묵묵히 걷는 그 걸음 자체가 이미 당신의 품격이고 재능입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잘되는 사람, 위 진짜 비밀에 대해 말이죠. 여러분, 주변을 보면 유독 운이 좋다거나 무엇을 해도 잘 풀린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지요? 저자는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잘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신뢰와 판단력이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가진 것을 지키는데 급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될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잘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의 원리를 영리하게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의 전략이 다르듯 인생의 황혼기에는 그에 맞는 호흡법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걸러야 할지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죠. 이제는 인맥을 넓히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 몇 명에게 깊은 마음을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판단력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뢰입니다.
남들이 그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제는 쉴 때지 라고 말할 때 나 자신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힘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서툰지 정확히 알고 부족한 점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여러분, 거울 속의 나에게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갈 가장 큰 나침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타심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층에는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기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바로 경험과 지혜입니다. 나의 성취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삶의 밀도는 몰라보게 높아집니다. 누군가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 따뜻한 오지랖이 당신을 잘 될 수밖에 없는 어른으로 만듭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말에 갇혀 버티고 인내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직장이 지옥 같아도 자식들 학비 때문에 참았고, 고부 갈등이나 부부간의 불화 속에서도 도망가면 패배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묻습니다. 그게 인내입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이 고장나는 과정입니까? 때로는 도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성취감보다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몸이 신호를 보낸다면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억지로 버티다 탈진해서 아예 다시는 그 길에 설 수 없게 되는 것보다 잠깐 숨을 고르는 쪽이 훨씬 현명합니다. 여러분, 은퇴도 일종의 도망이 아닌 전환입니다. 평생을 바쳤던 일터에서 나와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탐색할 면허를 얻은 것입니다. 일본의 한 어린이가 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도망쳐야 살아남는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도망은 비겁한 것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뼈아픈 통찰입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적.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나요? 도망친 곳이 꼭 지옥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 전환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망쳤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낙원을 찾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그때그때 가장 나은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입니다. 낙원이 아니더라도 그저 조금 덜 아픈 하루가 시작된다면 그것도 꽤 괜찮은 출발점입니다. 이제 무거운 책임감에 갑옷을 벗고 내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한 걸음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쩌면 내 곁의 사람들이 하나둘 정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잘 나갈 때는 구름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워지거나 현직에서 물러나면 마치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등을 돌리곤 하죠.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퇴직 후 딸의 결혼식에 화환조차 오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던 50대 주인공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에 속아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밖으로 쏟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인연은 내가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닥에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입니다. 소득 수준 최상위층에는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는 기버들이 많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의 베풀음은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고마워서 건네는 따뜻한 온기일 뿐입니다. 이제는 인연의 수에 집착하기보다 거리감의 미학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은 적당한 거리, 상대가 주저앉을 때 말없이 옆에 앉아줄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일, 그것이 인생 후반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 말 속에는 지독한 인정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밥 한 끼조차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평생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로 나의 위치를 확인하며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혹시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나를 소진시키지는 않았나요? 심리학자 카를 융은 타인이 생각하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치열함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성취보다는 성장에, 속도보다는 방향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춘 SNS 속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편안한 상태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보십시오. 지열함을 내려놓는다는 건 인생을 덜 열심히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더 깊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주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박수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울림에 닿는 삶을 사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비로소 진짜 어른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서영 저자의 어른의 품위를 통해 참다운 어른의 삶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듣다 보니 오히려 내가 채우지 못한 빈자리들이 보여 마음이 작아지지는 않으셨나요?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이루면 그때 나를 인정해주자며 스스로에게 인색하게 굴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외로운 새벽에도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에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런 나를 믿지 못하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말투를 낮추어 보세요. 실망했다는 말 대신 아직 배우는 중이다 라고 나를 안아주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겁 많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작은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완벽한 어른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죽을 때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이 막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